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준석 망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는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팬코 준천지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막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막 찬양하고 이준석도 또 헛소리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식으로 이 역풍이 불고 있냐? 개혁신당의 탈당이 속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준석과 팬코 준천지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신당 당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여파로 지금 엄청나게 뒤집힌 거고요. 탈당 신청글이 지금 수백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전투표 참관인 취소 요청글도 쏟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1차, 2차 때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특히 개혁신당 당원들 입장에서죠.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줬는데 3차 토론을 보고 저게 토론이냐 아니면 지 혼자 자폭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당원인 게 쪽팔려졌다는 거죠. 몸담고 있는 당이 부끄러우면 당연히 떠나는 게 맞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보시다시피 수백 개의 탈당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준석과 fem코 준천지들만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핏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냐. 살다 국회 해상권이 아니라 이제는 게시판 해상권, 개혁신당 게시판 해상권이라는 역대급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게시판 글을 못쓰게 아예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준석식 조치입니다. 맨날 뭐 양당을 비난하면서 뭐 입을 틀어 막는다, 뭐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간다, 이따위 얘기들을 떠들어대는데 정작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자고요. 저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자기들 비판받는 거 귀 닫겠다, 눈 가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당이 무슨 뭐 중국인의 북한인에 떠들어대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데일리한 기사 제목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TV토론 누가 잘했냐? 2차 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19.4%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재명 39.6, 김문수 33.9 이렇게 나오길래 뭐 내용을 보면 좀 다른가 싶었는데 내용도 그대로예요. 이준석이 19.4%로 상대적 두각을 나타내면서 제목의 맨 앞에다가 저렇게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를 배치한 건데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아니 2차 TV 토론 평가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1등을 한 겁니다. 39.6%고 이준석은 지나 팬코 준천지들끼리 그냥 자화자찬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 권영국 후보 다음으로 꼴찌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뭐 저런 식으로 이준석이 마치 얼핏 보면 1등한 것처럼 맨 앞에 배치라는 겁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39.6 하고 맨 앞에 배치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장난질 하나하나 하는 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정치인, 그냥 인간 팬코는 언론과 미디어가 띄우지 않았다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똑하다, 그런데 악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안 됩니다. 그냥 무식하고 무능해요. 껍데기만 잔뜩 그렇게 막 뭐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 실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인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나름 야심찬 필살기랍시고 준비한 게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다. 그러다 결국 그것도 자기 발에 걸려서 완전히 정치 생명 끝나게 생긴 겁니다. 보시다시피 대선 TV 토론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 온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심지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님 아들이라고 특정된 것도 아닙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심지어 그 출처는 가세현 빨찌라시를 가지고 무려 대선 후보라는 인간이 대선 토론장에 저렇게 당당하게 끌고 나왔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동안 본인 성상남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라면서 가세현 빨 출처라고 묻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부로 더 이상 그렇게 튈 수도 없어진 겁니다. 오죽하면은 저 토론을 보던 사춘기 딸이 충격을 받고 방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한 사례가 아니에요. 전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가족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줄 알고 같이 토론을 보던 그 분들 입장에선 어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앞으로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토론을 보겠습니까? 저 따위 질 낮은 인간이,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 지가 제 살 길 못 찾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 그 필살기를 온 국민한테 그냥 아예
똥을 뿌리는 걸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이준석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 이걸 위반했다면서 그 오후 1시에 경찰청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고요. 이미 또 고발에 나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병철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김경호 변호사도 고발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악랄한 건 뭐냐? 본인 입으로 그냥 떠들면 되는데 권영국 후보의 입을 또 지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특징 중 하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역이 됐든 성별이 됐든 아니면 뭐 그 계층이 됐든 세대가 됐든 어떤 인물이 됐든 그냥 전부 다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인간은 더 이상 정치를 해서 안 된다. 사퇴해라. 이건 아동학대다. 엄청난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개혁신당 탈당 러시가 왜 이어지는 거겠습니까? 이런 건 전혀 미래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라는 겁니다. 양당 비난이나 할 줄 알지 그러면서도 특히 그 국힘의 그 여태까지 뿌려놓은 씨앗에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탑승을 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난이나 할 줄 알지 제대로 된 본인의 공약도 없으니까 뭐 대본을 읽으면서 위아래로 도리도리를 한다든지 아무튼 이러니까 저건 제명해야 된다. 함량 미달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겁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저열한 언어폭력을 행사한 이준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후안무치하다 라고 비판했고요.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 정치 끝났다. 사퇴해야 된다. 학벌은 시대정신이나 품격의 동의어가 아님을 재확인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로도 김용민, 한준호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도 제명시키고 모든 방송에서도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지하게 방송을 봤던 시민들이 다음날 아주 불쾌함,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럽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인 만큼 특히 본인이 어떤 식으로 발언했을 때 그 여파가 번질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뻔히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거는 더 이상 뭐 관용이고 나발이고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함량 미달 불량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추가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요. 정치 수준은 역시 개장사라는 거죠. 김문수 개장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저런 식으로 어차피 지는 안 될 거 노이즈 마케팅으로 막판에 그냥 똥을 뿌린 다음에 본투표 직전에 김문수한테 붙어서 본진 복귀의 길을 열려고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일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명도 사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뭐하러 이준석 따위 때문에 제명을 하자고 저렇게 모이겠냐. 스스로 사퇴해라. 의원직 사퇴하고 후보직 사퇴해라. 정계를 은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이준석이 떠들었던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의적 조작이고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 당사자 특정도 안 된 상황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정치를 과하게 오래 했다. 구태 정치 그 자체가 이준석이다. 이걸 어제 전 국민 앞에서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 이준석이 정작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대국민 언어 성폭력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와중에도 나 최대한 정지한 건데 끝까지 개념 없는 소리를 저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침묵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위선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방송 보니까 막 이기인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쉴드를 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디서 나온 논리냐? 바로 또 fem코에서 저렇게 압도적인 조회수와 추천을 받았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멘탈이 나가가지고 원래는 토론 끝나고 연장전을 해야 되는데 조용했습니다. 왜 조용했냐? 이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구세주처럼 fem코에 한 유저가 이런 글을 남긴 거죠. 야, 이재명 아들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재명과 권영국이 왜 대답을 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식으로 또 저렇게 비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계속 fem코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몇 주 전에 fem코에 이런 글도 올라왔었고 이준석이 fem코를 인용했다는 근거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히려 지가 고발에는 맞대응을 하겠다. 더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사태가 번지는지 한번 봅시다. 뭐 저렇게 fem코 준천지만 믿고 까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셀프 포위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em코 준천지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긁혀가지고 뭐 황희도 이 새끼 미쳤나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조회수가 7만 5천을 넘겼더라고요. 제가 댓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그냥 준적준 또 그 자체입니다. 메시지 반박 못하니까 메신저 공격한다. 게임은 원래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거다. 맨날 이준석 씨와 fem코 준천지들이 썼던 논리인데 그걸 지금 저한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이준석은 성상납 리스크 본인의 룸살롱 논란에 대해서 끝까지 해명을 해야 된다. 그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가세현 출처 핑계대면서 도망쳤는데 이제 본인이 대선 토론장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된 가세현 빨찌라시를 갖고 왔으면 거기에 맞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젠 이준석 성상납 리스크에 대해서 대답할 시간이다.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어 없이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럼 주어 없이 저런 소리를 전 국민 앞에서 떠들었던 건 더 정신 나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쉴드를 치려면 좀 생각을 하고 치세요. 그리고 애초에 쉴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장동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 이준석한테 쓰레기라고 평가를 했었는지 보면 볼수록 이준석이 정계에 있는 한 계속 이 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성상납 리스크는 가세현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세현 핑계대면서 이제 도망도 못 칩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도를 했고 이후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어떻게든 준석열스럽게 그냥 윤석열이랑 똑같은 태도로 도망치는 거. 이러니까 이준석한테는 미래도 없고 뭐 과학도 없고 개념도 없고 상식도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짧게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배인규 특정이 됐죠. 필로폰 투약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 기로란 소식이 전해졌고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더라고요. 어젯밤에 이준석 난리로 이게 좀 묻혔는데 배인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배인규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도망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필로폰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하고 공범이 있는지 공급책이 누군지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배인규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알고요? 안 그래도 지금 막 서부지법 폭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목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 배인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지금 구속영장 기각을 시킵니까? 애초에 이게 맨정신에 할 수 없었던 짓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나 보니까 저래서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틴 코리아 안병희씨죠.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이 형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